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전일까지 휴식을 취했다. 60일선 정도의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력 테스트 받았으니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저점 매수가 슬금 나와야 된다.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 21선 구간 정도 탈환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기 테이퍼링은 물 건너갔고 이 일정을 조절해서 올해 안에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일정을 조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에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일정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매파적인 의견은 조기 테이퍼링 얘기는 이제 들어갔고 이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은 해야 된다. 그리고 속도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치자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유럽에서는 ECB가 먼저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제 완만하게 늦추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소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B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테이퍼링이 슬슬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쉬었는데 여전히 횡보하는 구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틀치 합쳐도 1%도 안 밀렸으니까 나스닥은 역시나 강하다. 15,000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은 반등이 나온다면 최고점 근처에서 다 횡보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강세가 좀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나스닥은 우리 코스닥이 쉰 것처럼. 자, 국내 증시 전일 만기일까지 해서 이제 환율 동향도 좀 부정적이고 해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하방 경직만 만들어도 된다. 즉 추가 하락만 나오지 않고 저점을 다지는 정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최소치 정도는 해줬습니다.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어도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강보합권 이상 정도는 유지해줬다. 아래쪽에서는 저점 매수가 그래도 들어온다. 오늘은 오전장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밀리지만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최근에 약했던 이 코스피 치고는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잘해준 거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1030포인트 정도 흔들기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흔들기 나온 후에 저점 매수 나오면서 61선 위쪽으로 3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37.91포인트니까 거의 1038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딱 보셔도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 즉 지금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투자 관련된 소식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죠. 이 78,500원 이 구간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한 차례 터치할 때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여기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나아지는 구간 82,500원을 회복해야 기존 박스권 정도 다시 재진입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여전히 약세 구간이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21선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다음 주 후반에 꼬리를 말아 올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중대 발표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오스틴 쪽이나 트래비스 카운티나 이 공장 부지 확정돼 가지고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불확실성은 하나가 해소되는 정도는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가장 우리를 이제 뜨겁게 우리 증시를 달궜던 쪽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밀렸던 만기일 전에 밀렸던 이슈 중 하나도 인터넷 대표주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의혹개주권사 중에 CLSA에서 먼저 이제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밀렸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명확한 지침, 여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한 것 제외하고 금융당국에서는 정확한 지침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오히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명확한 지침이 나온 게 차라리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뭐 1% 오른 걸로는 사실 여러분들 뭐 기별도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1% 정도 올라오면서 이 코스피처럼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하고 저점 매수 정도는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정도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0만 원 정도 흔들기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 정도는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나와줬다. 거기에 줌인터넷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얼마나 수혜받을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이틀 전에 올라왔던 이제 상단 부근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을 오랜만에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전기차 충전 쪽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원익 P&E 이쪽 보시면은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게 과열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 오늘 좀 휴식을 취했고 대신 원익 P&E 디스플레이 택이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돌입했다. 그러면은 대체로 S트래픽과 아모센스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S트래픽 같은 경우 오늘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3%대 강세를 보였고 자,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이 전기차 충전 쪽 그리고 이 차폐 쪽 관련 쪽이기 때문에 이게 무선 충전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모센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전기차 무선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난 이 부분이 수혜를 받았다. 그동안은 전파법상 무선 충전이 금지돼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동 퀵보드 같은 이쪽 시장에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센스 외에도 뭐 캠트로릭스라던가 아니면 세미시스코 같은 종목들 다양하게 이 무선 충전 쪽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카가 이제 완성차들이랑 이제 뭐 도요타도 있고 뭐 기아도 있고 뭐 BMW도 있고 여러 완성차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완성차들이 이렇게 한 발 빠지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 이러면은 이럴 바에는 그냥 부품 공급 받아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 납품 업체들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야 워낙 뭐 헤드램프나 뭐 이쪽으로 해서 그리고 마그나랑 이제 파워트레인 이제 합작법인 설립한 부분이랑 아무래도 뭐 납품될 가능성이 기존에도 높았는데 이제 더 애플이 직접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LG 이노텍은 애플 의존도가 현재 스마트폰 쪽으로 해도 한 68% 정도 됩니다. 네, 애플카까지 들어온다면은 조금 더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능성, 전장 쪽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애플 의존도를 줄이겠다 했는데 오히려 애플카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LG노텍 관련된 부분은 따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그 외에 뭐 3기나 현우산업 같은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3사가 이제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충분해졌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 등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음극재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함께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첨가제 기업들, 뭐 실리콘 음극재나 뭐 이런 쪽 그리고 분리막 기업들 이런 쪽이 순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반대되는 부분도 생각해야죠. 기아차는 이제 기아죠. 이제 1월에 F라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아 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뭐 실망감에 오늘은 4%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주요 내용은 친환경, 스마트화 이를 통한 조선 강국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스마트 나왔으면은 뭐 탄소 중립 다시 한번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이포조선 그리고 뭐 부품업체로는 이제 이런 성강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 항상 성강밴드는 제가 뭐 1순위로 말씀을 드리죠. 이런 쪽으로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이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더나가
뭐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죠. 코로나19랑 독감 부스터샷, 이 결합 백신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항공주, 대한항공이라던가 이런 컨택주들이 최근에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충분히 좀 쉬었었는데 그래도 대한항공은 그래도 물류 쪽이랑 뭐 잘 되고 있어서 강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항공주를 매매할 거면 대한항공이 안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3만 원 위쪽 빠르게 회복하더니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고 뭐 롯데관광개발 아니면은 신세계나 아니면 제이콘텐트리 같은 뭐 이런 관련주들 극장 관련주 이런 쪽도 컨택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컨택주들이 움직일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재택 치료를 준비한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다? 유헬스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뭐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유헬스케어 기업들 함께 보시면 되고 크래프톤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 때 말씀드렸듯이 기간의 보호회수 예제 해제되는 물량이 오늘 나온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세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40만원 중반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 쪽으로 신규 판호 발급을 중지하겠다. 이게 그냥 그 허가를 이제 중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호 발급이라는 게. 그래서 신규로 이제 허가는 중지하겠다라고 뭐 선언하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좀 밀렸는데 뭐 다 밀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은 괜찮다. 뭐 위메이드 최근에 계속 좋았었고 웹젠 같은 경우는 이제 뮤 아크엔젤 2가 애플 앱스토어 1위 그리고 구글 앱스토어 4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 수급도 오늘 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000원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저항은 32,000원이 되고 28,000원 유지된다. 그럼 다음 저항은 32,000원, 32,000원 회복하면 36,000원 이렇게 4,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서 엔터 업계 쪽으로 이제 활동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일 뭐 BTS 멤버 특정 멤버의 이 뭐 팬페이지가 대거 삭제되는 등 뭐 이슈가 있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크게 뭐 하락을 했어요.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점에서 쭉 나오면서 27만 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하이브는 27만 원이 지켜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7만 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요 박스권이 지금 27만원에서 33만 원 사이고 이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느냐 하단에서 움직이느냐 차이인데 지금 하단에서는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27만 원 유지 시 30만 원 그리고 30만 원 돌파하면 3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만 원도 넘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36만원, 39만원 이렇게 3만원 단위로 보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YG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엔터 업계들이 활동 규제에 대한 우려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감으로 밀렸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되고 이제 컨택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엔터주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못했던 공연 활동 같은 부분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면은 수혜를 받는다. 근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활동이 되고 명확하게 공지가 나온다,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9월 중순이나 중순 좀 지나면서부터 분위기 봐서 천천히 한 번에 매수는 아니고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